안녕하세요. 이신규의 면역 이야기 이신규 한의사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입안이 아파서 거울을 봤는데 입안에 동그랗게 파인 염증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을 구내염이라고 하는데요. 구내염 같은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겪는 증상이고 보통 자연 회복되기 때문에 구내염이 생겨도 좀 피곤했나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구내염이 가라앉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생기거나 일주일 이상 아니면은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되는 경우라면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내염처럼 흔한 증상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실명까지 이룰 수도 있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배체태병입니다. 배체태병은 면역체계 이상에 의해서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면서 염증이 점점 온몸으로 번질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요. 초기에는 보통 구내염으로 시작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기부 궤양, 피부 염증, 눈의 염증, 또 위장의 염증 등으로 염증이 점점 여러 부위로 번지게 돼요. 염증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조직세포가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되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피부에 상처가 났다가 아무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은 쉬우실 것 같아요. 가벼운 상처 같은 경우는 크게 아프지도 않고 별다른 흉터가 없기 때문에 잘 회복이 되지만은 또 깊은 상처가 생겼거나 아니면 다쳤던 부위가 또 다치고 하면서 크게 흉터가 지고 피부가 이상하게 재생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서 또 입안에서 생기는 염증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염증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염증이 생긴 조직이 좀 정상적으로 재생이 안 되면서 기능이 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부위가 입안의 점막처럼 크게 눈에 띄지도 않고 흉터가 좀 생긴다고 해도 우리가 사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부위에 생길 수도 있지만은 눈처럼 우리가 사는데 상당히 좀 지장을 많이 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은 굉장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염증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처음엔 눈이 그냥 충혈되고 좀 아프고 한 거에서 좀 끝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시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실명까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구내염으로 시작해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배체태병 진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체태병은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가진 증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별다른 검사 장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증상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느 정도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는 4가지가 진단에서 중요하게 보는 주요 증상입니다. 첫 번째는 구강 궤양, 구내염이 계속해서 좀 반복되고 좀 잘 낫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음부 궤양, 성기 주변에 궤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가 가장 두려워하는 눈에 염증이 반복되는 증상이고요. 네 번째는 피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일본의 배체트 연구위원회의 어떤 진단 기준에 따르면은 이 4가지 증상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좀 해놨어요.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으면은 가능형, 2가지가 있으면은 의심형, 3가지가 있으면은 불완전형, 4가지가 있으면은 완전형으로 4가지가 다 충족이 됐을 때 완전한 배체태병으로 보게 됩니다. 이 4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개도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구내염 정도는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직 구내염만 있고 다른 증상은 없으니까 배체태병은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4가지 주요 증상 중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배체태병이 될 수 있는 증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후유증이 좀 심각하게 남을 수 있는 눈의 염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배체태병은 남성, 여성,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생길 수가 있지만은 젊은 남성일수록 경과가 좀 더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20대, 30대 남성분들은 체력도 좋고 운동 능력도 상당히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구내염이 좀 생겨도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20대, 30대 남성분들이 구내염이 자꾸 반복이 되면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자가면역 질환의 특성상 염증이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약을 쓰면은 조금 좋아졌다가 또 약을 좀 줄이면은 다시 염증이
재발되는 패턴이 무한 반복되는데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생활 패턴을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는 뭐 생활 패턴을 좀 살펴봐도 좀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임상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일단은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 좀 많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좀 피로가 너무 많이 쌓였을 때 좀 그러신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식습관이 너무 안 좋으신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좀 피곤해도 좀 며칠 푹 자고 나면은 회복이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피로가 좀 쌓이지 않게 좀 웬만하면은 수면 시간도 좀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과로도 좀 피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또 이제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좀 잘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뭐 안 받으려고 막 노력하기보다는 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소하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해서 혈액순환 왕성하게 시켜주시고 땀을 흘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혈액순환이 되면은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하다 보면 사실 뭐 끝도 없는 부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사 패턴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뭐 몸에 좋은 걸 막 여러 가지 막 먹고 이런 거보다는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최대한 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믹스커피, 튀김, 디저트 같은 거, 이렇게 약간 기름지고 달고 한 음식들은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혈당을 단시간에 확 높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염증도 굉장히 좀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후회하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런 게 많은데, 베체트병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구내염이 조금씩 더 자주 생기시거나 내가 느끼기에도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보통 받으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몸을 좀 돌봐줘, 도와줘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최고의 치료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좋은 의사는 병이 깊어지기 전에 치료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구내염이나 어떤 심한 피로감 등으로 뭔가 신호를 줄 때 재빨리 알아차리셔서 대처를 하신다면은 베체트병이 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싹을 싹둑 잘라 버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체트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또 면역과 관련된 이야기나 실생활에서 면역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면역이 좋아지는 그날까지 이신규의 면역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